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주영입니다. 나는 정치인이다. 이번 시간에는요. 부산 자갈치시장 지객군의 아들, 그 자갈치시장을 지역구로 내리 6선에 성공하신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얼마 만이죠? 한 꽤 오래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근데 그 사이에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런 거죠, 느낌이. 아니 지금 6선 관록인데 제가 그래서 네. 지금 엄청 약간 좀 흰머리도 있고 이렇게 네. 들어오실 줄 알았는데 너무 젊게 네. 들어오셔가지고. 예, 젊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네. 프로가 보면은 네. 사람을 젊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저희 나는 자연이다 팬이세요? 네, 자주 보고 그게 이제 녹화된 걸 많이 보거든요. 네네. 네, 그거 보면 아주 느끼는 점도 많고. 아니 의원님 그 여야를 막론하고 네. 저 이제 국회 출입할 때 보면 조경태 의원 하면은 이제 그 지역 사정이 밝은 걸로 유명해요. 네, 네. 뭐 지역구 CCTV가 몇 개인지도 알 정도다. 뭐 이런 얘기가 워낙 많았잖아요. 사실 그게 좀 약간 과장된 게 있는 건데요. 네. CCTV가 제가 몇 개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네. CCTV를 어디 필요다 하면은 제가 네. 이제 거기에 이제 노력해서 좀 예산을 좀 이렇게 좀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하고 그런 게 아마 약간 CCTV가 몇 개다 이렇게 또 뭐 무슨 뭐 맨홀 뚜껑이 몇 개다 이렇게 좀 약간 부풀어진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의원님한테 예전에 얼핏 들었는데 제가 그게 뭐였는지를 좀 오시기 전에 좀 찾아보려고 하다가 못 찾은 게 있어요. 네네네. 그 의원님이 워낙 선거를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 사실은 6선 의원님이 딱 두 분이에요. 네. 주호영 의원이랑 네. 의원님. 근데 한 지역구에서 내리 6선을 하신 분은 의원님이 유일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뭐 사실인데요, 뭐. 그래서 그럴 정도로 그 지역에서 이 선거에 대해서는 진짜 달인이다. 이런 네. 평가가 많아서 의원님 선거 방법에 대해서 좀 배워라. 그래서 그 당시 다른 당 의원인가? 맞아요. 예, 벤치마킹을 하려고 네. 했었다. 이 얘기를 제가 의원님한테 직접 들은 적이 있는데 네. 그게 어느 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그 호남에서 네. 그 저기 당선되셨던 이정현 전 의원이죠. 그 호남에서는 네. 이정현 의원이 이제 네네. 그렇게 해서 됐고, 네. 그다음 영남 지역에서는 대구에 김부겸 의원이 또 그렇게 해가 됐고. 그래서 의원님한테 좀 배워야 된다 이렇게 했었던 건가요? 저한테 배웠다기보다는 그분들이 어쨌든 조경태가 어떻게 경상도에서 네. 민주당 그 당시 민주당 타이틀이잖아요. 네. 당선된 게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걸 그분들이 좀 벤치마킹을 하고 아니 저 같아요. 출입할 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사실은 민주당으로 계실 때 네. 보수 텃밭에서 그렇게 당선되기가 쉽지 않은데 당선이 되니까 이런 얘기가 돌았었는데 비 오는 날 네. 의원님이 지역구 시장에서 네. 이거는 뭐 그냥 저희한테 들리는 예. 무릎을 꿇고 네. 여러분의 조경태가 왔습니다라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 비슷한 거는 있었어요. 아, 그래요? 제가 처음에 당선될 때, 네. 제가 유일하게 부산에서 당선됐잖아요. 네, 민주당. 그쵸. 그 당시 열린우리당인데, 그쵸. 될 때 선거 앞두고 한 꽤 긴 시간 동안 제가 그 이제 널판지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라면 박스 같은 네네. 건데, 거기에다가 제가 이제 어르신들 나오실 때, 네. 그 막 절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게 한 번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 어르신들께서 이제 속칭 이제 제 뭐지 또 더군다나 이제 한 몇 번 하다 말겠거니. 그 당시에는 보수의 텃밭이니까 네, 그쵸. 상대 정당의 후보는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뭐지 이렇게 하다가 그걸 계속 하니까 이제 나중에는 네. 어떤 어머니께서 오셔가지고 네. 이제 그만해도 된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진정성을 느꼈다. 예. 그럼 예. 제가 들은 게 약간은 왜곡이 됐지만 사실 좀 뭔가 있는 거네요. 요즘에는 그 이제 토대가. 그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네. 막 절을 하잖아요. 네. 아마 그 시초가 제인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그 간절함의 표현인데요. 간절함의 표현이었다.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좀 제가 뭘 할 수 있는 네. 게 절하는 거 말고는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좀 통해서 극적으로 제가 초선되고 네. 그래 지금까지 6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 때문에 17대부터 18, 19, 20, 21, 22 예. 내리
한 번도 쉬지 않고 이렇게 육선을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6번의 국회를 지켜보시면서 이번 이제 22대 국회 네. 개원 모습 네. 계속 이제 보셨잖아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은 제가 최악의 국회라고 하면 21대 국회. 21대. 예, 최악의 국회인데 22대에 들어오니까 그 기록을 깰 것 같은 느낌이 왠지 들어요. 예, 그래서 왜 21대는 최악이라고 보셨어요? 21대 국회부터 이제 좀 그 협치 상생이 이제 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정당에서 다수당, 즉 네. 민주당에서 네. 이걸 막 독식하는 구조. 상임위 18석 다 가지고 네. 뭐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국회를 운영하는 네. 게 이제 21대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거든요. 네. 그걸 지금 22대 때도 똑같이 네. 그보다 더 심하게 지금 이렇게 일방 통행하는 걸 보고 네, 네. 이게 22대가 만만치 않구나. 사실은 아시다시피 18대 때 제가 민주당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18대 때 민주당의 의석수가 네. 81석이었습니다. 맞아요. 지금 그 국민의힘은 108석이잖아요. 네. 세 자리 숫자잖아요. 네, 네. 근데 그때는 81석이고 또 한나라당,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한나라당은 그 가반수 150석을 훨씬 넘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 민주당 하는 식으로 하면은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100석도 안 되는 정당이니까. 네. 근데 당시에 한나라당이 네. 굉장히 신사적이었다고요. 그래서 국회의장을 한나라당이 가져가면 네. 그 상임위원장 중에서 법사위원장은 소수당이었지만은 민주당한테 양보했거든요. 예. 그런 역사적인 그런 게 있었다. 근데 그래서 이번에 그 민주당이 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이제 그런 오랫동안의 그 국회의 전통을 그냥 무시하고 네. 깨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민주당이 그렇게 바뀌고 있다고, 강경한 자세로 바뀌고 있다고 보세요? 지금 이제 최고 큰 이유는 아무래도 그 이재명 네. 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네. 사법 리스크가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왜냐하면 자신이 죄를 계속 덮으려고 네.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지금 기소가 많이 됐잖아요. 네, 기소가 지금 거의 9개, 있죠. 10개가 돼 있죠. 근데 보통은 말입니다. 이 아마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마 자제분이 계시고 뭐 또는 청년들이 계실 텐데 네네. 제가 물어봤거든요. 국어 공무원분들한테 국어 공무원분들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네. 그 기소되거나 네. 전과가 있으면은 네네. 그 뭐 공무원 임용에 임용될 수 있느냐?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국회의원은 보면은 네. 공무원 9급보다 못하다. 공무원 9급보다 못하다. 네. 그래서 공무원 9급보다 못한 분들이 어찌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우리 국민들도 반성해야 돼요. 제가 처음에 정치를 28살부터 시작했거든요. 네, 맞아요. 28살. 예, 그때 15대 국회인데 네.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국회가 이렇게 부도덕하지 않았어요. 아. 그때만 해도 뭐 기소된다든지 비리에 연루된다든지 또는 전과가 있다든지 네. 부끄러워서라도 못 나거든요. 아. 그리고 왜냐하면은 네. 당시에 유권자 수준이 높아가지고 네. 그런 사람들 찍어주질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보세요. 조국 같은 경우, 네. 조국 아시죠? 조국 대표 알죠. 국회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분이 지금 그 입시 비리를 포함한 각종 비리 사건이 연루돼가지고 2심에 2년 실형받았잖아요. 네. 근데 실형받은 분이 또 어떻게 또 이 버젓이 백주의 대낮에 돌아다닐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반 시민들 같으면 2심에서 2년 실형받으면 바로 구속이에요. 이것도 보니까 제가 요즘에 쓰는 표현입니다만은 권력을 가진 자들은 무죄, 네. 또 권력이 없는 분들은 유죄. 그러니까 유권 무죄, 무권 유죄. 그러니까 유권 무죄,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무죄고 권력이 없는 무권은 또 네. 유죄가 되는 이런 세상이 돼버리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22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가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조금 그 도덕적이지 못한 분들 네.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해요. 뭐 조국 대표 같은 경우 이제 약간 3심까지 판단을 좀 받아보겠다 뭐 이런 취지 같긴 한데 근데 이제 국민들이 뽑아줬
이 표를 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네. 말씀이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 반성해야 돼요. 국민들이 반성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육선 의원하면서 쭉 보면요. 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들, 네. 파괴범은 누구냐면요. 크게 그중에서 진짜 나쁜 무리들을 네. 이거 추방시켜야 될 사람들이 네. 뭐냐면은 입시 비리 저지르는 사람들, 그 다음에 취업 비리 저지르는 사람. 입시 취업. 예, 네. 이거는 정말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아주 나쁜 행위거든요. 네. 그래서 송 기자님 같은 경우에 정말 실력이 있으신데 네. 실력으로 못 들어가고 누군가의 비리에 의해서 본인이 못 들어가는 생각 얼마나 억울합니까? 요즘 청년들 그 입사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입시 비리 때문에 본인이 못 들어간다면 그건 정말 마음 아픈 일이죠. 마찬가지로 대학에 들어가는데 네. 누구나 다 열심히 좋은 대학 들어가고 싶죠. 근데 본인이 누군가 때문에 누군가의 입시 부정부패 비리 때문에 못 들어갔다 하면은 그 본인도 그렇고 그 가족들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공정하지 않다. 그 조국 같은 경우에 조국 그분 같은 경우는 자기 부인이 구속됐다가 나왔죠. 4년형 받았지 않습니까? 그 아마 시청자 여러분 그 어떤 제목인지 한번 보십시오. 그 보면은 자기 아들 입시에 연루돼 가지고 유죄받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분들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됐다? 우리나라는요. 네. 정말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제가 한대만 친선협회 회장이거든요. 네. 대만만 해도 굉장히 공정합니다. 굉장히 공정해요. 네. 그리고 만약에 정치인이 비리에 연루됐다면 바로 그 정치인은 바로 아웃이에요. 우리는 지금 말씀 들어보면 3심까지 봐야 된다. 그러니까 3심은 유죄 나면 어쩔 겁니까? 예? 저는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네. 3심제를 하면 안 된다 생각해요. 그 단심제를 해야 돼, 단심제. 단심제를 한두 해야 만에 된다? 딱 끝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국회의원들은 보면요, 어떤 비리에 연루돼 재판 중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3심 제도를 악용이 되니까 계속 늘어나고 임기 끝날 때까지 해먹어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네. 이게 일반 시민들 원래 3심을 하는 이유가 억울한 사람, 네. 힘없는 사람, 네. 권력이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가 3심제거든요. 네. 근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한테 왜 그렇게 그런 기회를 줍니까? 그러면서 다 법꾸라기처럼 다 빠져나가게 만들고 말이죠. 또 오랫동안 다 해먹도록 만들고. 저는 그런 거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상임위 7개 자리 받고 원내 투쟁 이제 결정했잖아요. 네. 이 결정에 대해서는 잘한 결정이라고 보세요. 제가 의총회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우리가 민주당, 무지막지한 민주당에게 양보하는 게 아니다. 네. 이것을 우리 국민을 보고 가야 된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의사가 네. 환자 곁에 없고 떠나면은 그 순간은 의사가 아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이 정치인이 네. 국회를 떠나는 것은 더 이상 정치인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한한 국민을 위한 책임감, 헌신하는 자세로 국회에 들어가야 된다. 국회에 임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 얘기를 의총에서 하셨어요. 네. 아니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제 이거 원국성 협상 책임지고 사의 표명하시고 네. 백령도 칩거 중이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삼선 의원들은 이제 어쨌든 모두 복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의원님은 어떻게 재취임 돼야 된다 보시나요? 저는 재취임하면 안 된다 생각해요. 추대하면 안 된다. 예, 예. 왜 왜냐하면 그렇게 보세요? 이미 이제 만약 그래 되면 진정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진정성이 네, 없어진다. 특히 추경호 원내대표는 굉장히 강직한 분이거든요. 네. 이분은 만약에 제 선임입니까? 제주대 저도 쇼한다 이런 오지 않겠어요? 쇼잉한다로 그렇잖아요. 보인다. 네. 그래서 또 본인 역시도 이제 더 이상 지금의 어떤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라 원내대표라든지 국회의장 보고 싶겠습니까? 예? 본인이 그렇게까지 정말 굴욕적으로까지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도 네. 단 하나도 안 받아들였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다시 재추대되는 순간 그런 순수성이 훼손되죠. 그래서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네. 뜻을 정말 존중해야 된다. 그럼 새로 원내대표 선거를 해서 새 원내대표로 새 22대 국회를 시작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서 그분이 또 다시 대야 협상에 임하는 것이
그것이 좀 깔끔해 보이죠. 뭐 혹시 마음에 두고 있는 원내대표 후보군이 계신가요? 물론 뭐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고요. 근데 그 중에 또 선거를 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민주적 방식에 의해서 또 선출해야 되겠죠. 그 선출 얘기하셔서 그 의원님 그 국회 부의장 네네. 후보군이신데 네네, 감사합니다. 예. 그 보통 이제 최다선이 국회의장을 하든 부의장을 하는데 네.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여당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국회의장을 몫을 가져갔고 국회 부의장 몫에서는 이제 최다선이시니까 이제 하는데 주호영 의원과 의원님이 이제 전반기 후반기를 나눠서 할 거다라고 이제 정리가 되는 듯 했으나 사선의 박덕흠 의원이 이제 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전반기는 경선을 치르게 됐는데 이런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썩 좋은 흐름은 아니죠. 네. 왜냐하면 국회라는 것은 관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관례에 보면은 국회직은 선수를 우선시합니다. 네. 그다음에 같은 선수면 또 나이를 또 우선시합니다. 네. 이런 건 지켜줘야지요. 보통 상임위원장 결정할 때도 그런 걸 좀 따졌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게 또 아마도 그 각 당마다 그런 게 내규가 있을 걸로 알고 네. 있는데 그래서 저는 뭐 잘나든 못나든 일단 선수가 높으면 네. 그 사람을 먼저 하게 하는 것이 존중해야 된다. 네, 그것이 저는 질서라 보거든요. 질서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그 질서가 흐트러지면은 초선도 네. 재선도 네. 국회의장 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거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상임위원장도 네. 왜 3선이 해야 됩니까? 초선 재선이 하면 안 됩니까? 그 모든 질서가 허물어지는 거지요. 그동안 관례로 네. 지켜왔던 것들이 네, 허물어진다. 그러면 쪽수 많은 쪽이 이기게 되지요. 쪽수 그 초선들이 제일 뭡니까 인원수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 초선 중에서 국회의장 나오고 초선 중에서 상임위원장 나와야 됩니다. 그럼 의원님이 제일 불리하세요. 관계 없어요. 육선은 2명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 양보했으니까. 농담이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과연 그 맞느냐. 외국에서 봤을 때 뭐라고 보겠어요. 아유, 저 인간들 이렇게 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지나치게 네. 탐을 내거나 네. 욕심 내지 말고 네. 그런 시간에 네.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박덕흠 의원이 얘기한 건 이거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의원이 국회 부의장을 한다. 이낙연 의원이 사선이다. 선수가 안 맞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6선의 의원이 국회 부의장을 하는 건 옷이 안 맞는다. 대기업이 골목상권 침해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렇게 따지면 네. 이하경 의원이 네. 그 박덕흠 의원 나이가 어리잖아요. 네. 그럼 본인은 나오지 말고 본인보다 어린 사람을 추천해야죠. 이 끝이 없네요. 네? 이렇게 그런 아니, 주장이. 그럼요. 네. 그리고 지금 그 국회 부의장이 지금 4선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국회의장이 또 있죠. 그렇죠. 국회의장이 5선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국회의장은 사실은 민주당과 완전히 붙어 있잖아요. 민주당의 어떤 뜻을 다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이었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무늬만 무당정지 완전히 네. 민주당화되어 있는 분 아닙니까? 노골적이잖아요. 그 제가 22대 국회가 최악이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당의 국회 부의장은 네. 저쪽에 국회의장, 국회 부의장하고 2대1로 싸워야 되잖아요. 네. 그죠? 그럼 저쪽은 합이 어찌 됩니까? 5 플러스 3 9선이죠. 네. 여기는 그래 4선이 9선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안 그래도 의석수도 작은데다가 네. 만약에 선수마저도 작게 되면은 굉장히 그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국회 같으면은 네. 또 그런 논리도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정상적이지 않는 지금 국회 운영이고 민주당에서 막 하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2대1로 싸워야 된다. 그리고 또 박덕흠 의원님 제가 참 그분의 어떤 논리를 제가 조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분 논리로 치면은 이하경 지금 국회 부의장보다 더 어린 사람이 또는 네. 동등한 사람이 되는 거 맞지요? 예, 하필 네. 본인이 왜 나오려고 하는지. 저는 그 정치인은 그렇게 할 수 있다 보는데, 네. 근데 그 질서를 네. 허물어뜨리는 행위는 안 썩 된다.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이런 거죠. 후반기에 국회 부의장은 예, 제가 전반기에 네. 저는 사실은 이제 제가 하고 싶었는데 네. 그 주호영 의원님께서 네. 또 본인이 좀 하시겠다 해서 그럼 두 분이 좀 대화를 나누셔서 네네. 이 정리를 하신 거예요? 네, 그분이 또 저보다 나이적으로 선배님이시니까 그럼 먼저 하십시오. 존중하신 거네요. 제가 참 신사적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굳이
본인이 하시겠다는데 네. 경선하는 것은 그 또 다른 또 제 욕심으로 비춰지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먼저 하십시오 하고 제가 양보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의원님 총선에서 이번 총선에서 네. 당 공천 취소돼서 탈당하신 분 장해찬, 도태우 네. 저기 당선되셨어요. 네. 무소속이긴 한데 복당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당을 탈당하거나 네. 하면은 그 1년 유예가 있어요. 그죠? 네. 그 1년이 지나야만이 복당이 이제 뭐 허용될 수 있고 또 불허될 수 있거든요. 네네. 아직 1년이 안 됐잖아요. 네. 시기상조다 이 생각이에요. 시기상조다. 예, 아직은. 자, 그럼 이제 전당대회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작년에 당대표 네. 출마하셨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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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이번에는 안 나셨었어요. 뭐 선거 때마다 막 나오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네. 지금 많이 입후보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당을 위해서 또 헌신하겠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분들 중에 한 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나경원 의원 캠프 좌장을 맡으신 거예요? 제가 좌장을 맡았다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께서 제 방에 와가지고 도와달라, 좌장 역할을 해달라 해서 네. 그 뭐 또 강력하게 부탁하는데 네네. 대놓고 뭐 안 됩니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좀 저는 또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그 한동훈 그 후보가 네. 또 상당히 많이 앞서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왠지 또 좀 안 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우리 당의 전당대회가 좀 더 흥미로워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제가 조금 그런 데서 좀 미랄이 되면 좋겠다 해서 좀 긍정적인 그런 반응을 보여준 거고요. 그래서 저는 뭐 자장이다 뭐다 그런 의미보다는 어쨌든 나경원 후보의 좋은 장점들이 네. 좀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져 가지고 네. 나경원 후보가 좀 꿈꾸는 그런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럼 보통 그 전대에도 후보 캠프가 꾸려지면 캠프별 뭐 아침 회의도 하고 이러잖아요. 네네. 그러면 의원님은 특별히 뭐 회의를 뭐 우리가 정기적으로 참여한다거나 이러진 않으시는 예, 거예요? 당연 당규상 보시면은 네. 그 현역 의원이나 당의 위원장은 어떤 누구를 지지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맞아요. 예. 그 룰에 저는 충실하고요. 예, 그냥 심정적으로는 네네. 이제 뭐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은 제가 네. 이런 대답은 할 수 있지만 제가 나서서 어떤 누구를 하자 이거는 사실 그 룰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네. 이제 저는 그런 룰은 지켜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전당대회는 모두가 좀 승리자가 되는 그런 전당대회로 이어나가야 된다. 이기는 사람도 예. 지는 사람도 모두가 승리하는 그러니까 누가 좋고 누가 나쁘고 이게 아니라 네. 누구든지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네. 그런 통합의 전당대회가 되길 바라요. 아니 지금 근데 말씀 아까 잠깐 하셨는데 아직까지 분위기는 어대한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뭐 이런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선거가 지금 30일이면 꽤 네. 긴 시간이거든요. 그쵸. 선거는 사실 뭐 일주일 앞으로도 확확 그렇습니다. 바뀐다고들 선거 치르시는 분들은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나경원 후보가 많이 치고 올라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느끼시는 뭐 징후 뭐 이런 게 있나요? 지금 최근에 지금 그 나경원 후보가 안보 이슈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네, 핵무장론. 네, 어제까지 그 6.25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6월은 또 보훈의 달이고. 네. 그리고 우리 당이 보수 정당이 지향하는 게 보통은 안보와 경제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좀 선점했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네. 저는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셨죠. 네. 그다음에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보셨죠. 네네. 이에서 한쪽은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쪽은 그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있고. 그쵸. 그 이유가 네. 뭐냐면요. 이 일방적으로 공격을 가는 쪽에 그 특징이 뭐냐면 핵을 다 가지고 있어요. 러시아 핵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핵을 이스라엘 가지고 핵 가지고 있고. 핵을 가지 못한 쪽은 항상 수세적으로 방어밖에 못하는 거지요. 우리는 6.25라는 걸 정말 마음 아픈 걸 경험했잖아요. 그 최근에도 보면은 서울 상공에 오물 그 풍선도 띄우고 네. 막 하잖아요. 그거는 김정은이 지시 없으면 못 합니다. 네. 맞죠? 그쵸. 만약에 우리 대통령이 평양에다가 오물 풍선을 띄우고 싶어 띄울 수 있겠어요? 왜 못 띄우겠어요? 자신감이 없는 거라. 지금 무력적으로 충돌했을 때 네. 우리가 북한을 갖다가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무기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핵이 있고 없고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의원님도 이 나경원, 왜냐면 나경원은 그 핵 무장론 3원칙까지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 주장을 지금 계속 빌드업을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의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저는 그 전부터 동의했죠. 왜냐하면 자강론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핵에는 핵밖에 없다. 자 보십시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지만 예? 아주 불공정한 전쟁이지요. 뭐냐면요. 지금 전장터가 우크라이나 안에서만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영토에 1cm도 공격 못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기가 1cm도 못하고 있죠. 왜 못합니까?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영토를 1cm라도 공격하게 되면은 핵으로 받아치겠다. 그 맹불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핵을 가진 쪽하고 전쟁이 벌어진다면요. 굉장히 불공정한 게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국민들께서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교훈이 뭐냐. 핵을 가지지 못하면 일방적으로 당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그게 참 가장 큰 교훈이라 생각해요.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핵무기가 옛날에 있었거든요. 세계 3위였습니다. 비핵화를 시켜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미국과 러시아 등등이 너가 비핵화하면 너가 나라 안전을 지켜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파기시킨 거 아닙니까 러시아가.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의 약속은 정말 종이 쪼가리밖에 안 됩니다. 종이 휴지 조각밖에 안 되죠. 북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992년도에 그 김일성이하고 노태우 대통령하고 비핵화 선언을 했잖아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전술핵을 다 미국으로 다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 북한이 그 국제적 약속을 저버리고 핵을 개발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핵 무장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그 주장을 하는 분들이 주로 이제 그 핵 무장을 하지 말자. 하는 그런 분들인데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요구를 해야 되고요. 핵을 가지는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자신들이 그 공감대를 먼저 형성하고 나서 추진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트럼프 정부가 또 들어설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조차도 이제 한반도의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흐름이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미국에서 언제까지 주한미군을 통해서 그 막대한 방위비를 갖다가 지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자체 핵무장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것이 아마 그쪽 미국에서도 그렇게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일부 그런 얘기들이 뭐 말씀하신 대로 한반도 핵무장 또는 전술핵 배치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바이든 정부 내에 이제 커트 캠벨 국무장 이제 부장관 같은 경우는 워싱턴 선언이 적절하다. 이 선에서 그냥 머물러라라는 거를 명확하게 얘기를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저희가 사실 움직이기가 지금 운신의 폭이 좋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서는 좀 운신의 폭이 생길 거라고 지금 보시는 것 같은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섰을 경우에는 트럼프 정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반도, 이제 한국, 대한민국 자체 핵 무장에 대해서 찬성하게 될 가능성도 저는 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려면은 지금부터 미리 우리는 대비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요. 이 큰 이슈잖아요. 전대에서 이렇게 큰 이슈가 나온 경우가 있었나요? 대선이 아니고 전대인데? 뭐 안보는 오늘 내일이 없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핵무장. 왜냐면 우리나라 자체가 결정한다고 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어쨌든 국제사회 뭐 아까 잠깐 하셨는데 NPT 조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상황에서 전 좀 약간 크다 이슈가 그런 생각 약간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러면 대선 때 하려면 3년이 남았는데 그건 또 너무 오래 걸리는 문제고 당장에 올해 미국 대선이 있는 해 아닙니까? 11월에 있죠. 그러면은 아마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올 건데 아마 지금 이런 우리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런 이슈를 한번 고민하는 것도 뛰어보는 것도 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안보는 너와 나가 없고 또 안보에는 또 시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나경원 후보의 그런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저는 아마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금 이미 지금 전쟁은 벌어져 있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네. 그죠? 그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가지지 않으면, 네. 평화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내기는 네. 어렵다 하는 것이 네네네. 지금 세계 정세의 흐름이고 그것이 네. 저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의 교훈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나경원 의원이 그러면 당대표 후보로서 가지는 강점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나경원 후보는 개파에서 좀 자유롭다. 전당대회 출마 선언하실 때도 그런 말씀을 좀 하셨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친윤도 아니고 그렇다가 친한도 아니고 그래서 이 양쪽의 그 극한적 대립에서 좀 벗어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나경원 후보의 가장 큰 강점은 만약에 나 후보가 당대표가 됐을 때 네. 당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아우를 수 좀 있다. 통합시킬 수 있고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후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살짝 부족한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살짝은 아니고 많이 부족한 많이 부분이 많죠. 부족한. 많이 부족하다는 것은 결국은 네. 그 흐르는 그 당원들로부터 네. 아직까지는 네네. 그 좀 더 폭발적인 네.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죠. 그러면 근데 나경원 의원이 인기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인기가 지지로까지 막 올라가지 못하는. 그렇습니다. 그게 그럼 이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그 있을까요? 방법은 진정성이라 생각해요. 진정성. 예, 그 본인이 그거는 이제 그 오롯이 가지고 있는 그 숙제 과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진짜 네. 내가 당 대표가 되어서 네. 우리 당을 제대로 좀 구해내겠다. 네. 이런 진정성을 지속적으로 당원들한테 또 우리 당을 지지하는 국민들한테 알려주면은 네. 저는 또 역전도 가능하다. 역전도 이렇게 보는 가능하다. 거지요. 그래서 그 진정성이 묻어 나올 수 있도록 저는 그런 발언들을 네. 계속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충분히 나경원 후보는 그럴 수 있는 인물이다 이런 거죠. 나경원 후보에게 이제 나경원 의원이 전대 출마할 때 특별히 뭐 이렇게 뭐 좀 이런 거는 좀 해달라 당부 지켜라 제가 뭐 하신 거 있나요? 좀 메시지를 준 게 뭐냐면 상대 후보를 절대 비난하지 마라. 비난하지 마라. 상대 후보의 정책에 대해서도 비난하지 마라. 왜냐하면은 그 후보들의 어쨌든 정책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네. 하지만 그 생각을 존중해주고 네, 네. 왜 저런 정책이 나왔을까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저는 뭐 한동훈 후보든 원희룡 네, 네. 후보든 윤상현 후보든 네. 다 훌륭한 분들이거든요. 네, 네. 그 후보들을 좀 노골적으로 원색적인 네. 그 비난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조언을 드렸어요. 그 조언이 지금 잘 실현되고 있다고 보세요? 조금 좀 이렇게 좀 불안불안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이유가 그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한동훈 후보가 그 제3 대안 내놨을 때 가장 먼저 그 입장을 낸 게 나경원 의원인데. 제 말 안 들으면 떨어집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를 좀 하셔야겠네요. 이 방송을 이제 누군가 전달할 거고 네. 또 보신다면 네네. 본인이 또 그걸 깨우치겠죠. 예, 그래서 최상병 건 같은 경우에도 네. 저는 그 한동훈 그 후보가 네. 상당히 합리적인 안을 내세웠다 보거든요. 오죽했으면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조차도 받아줘야 된다라고 그렇죠. 이야기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일종의 대안 제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내용 자체가 제3에 의해서 우리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특검을 받아보자. 그쵸. 그 주장이거든요. 그쵸. 물론 지금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보면서 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그 방식의 특검은 이렇게 진행해야 된다라고 대안을 제시한 거거든요. 그쵸. 그거는 저는 바람직하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신다. 그래서 이제 공수처의 수사 결과 여부가 아마 곧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 보고 있는 거죠. 아니 의원님 이 당대표 선거 이것도 지금 굉장히 치열하긴 한데 최고위원 경쟁도 지금 치열한 것 같아요. 21명이 지금 도전장을 냈는데 네. 근데 지금 한동훈 원희룡 후보는 최고위원 출마자랑 런닝메이트를 지금 만들고 나서고 있는데 나경원, 윤상현 의원은 그러지 않고 있어요. 근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 이제 이 런닝메이트 정치 선 그으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시더라고요.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윤상현 의원도 이거 가지고 이제 줄 세우기다 막 이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거 당원 당규상 특정 후보를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지지할 수 없다. 이 옳지 않다.
이건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윤상현은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윤 후보님도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근데 러닝메이트가 별로 네. 의미가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리고 그 지금 최고위원 후보들이 네. 많이 이렇게 뭡니까 낮아졌어요, 위상이. 아, 옛날에 최고위원 하려면 한 초선 뭐 재선 3선급, 맞아요. 4선급이 했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초선 무선들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만큼 이제 또 정치 신인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뭐 무게감이 있는 분들이 최고위원을 많이 안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뭐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어. 그냥 약간의 그 형식적인 네. 그야말로 여의도식의 정치다 이래 보는 거죠. 예. 아니,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이 최고위원이 예전에 저희가 보면 굉장히 선수가, 이게 이제 지도부잖아요. 네, 네. 22대 국민의힘의 이 전반기를 이끌어갈 지도부인데, 보통 예전에는 선수가 굉장히 높은 분들이 네. 거의 막 대선 주자급들. 맞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이제 최고위원 올라가서 이게 단일 지도 체제냐, 집단 지도 체제냐에 따라서 이게 진짜 엄청 팽팽했거든요. 그 네. 아침 회의가. 네, 네. 근데 지금은 딱 그 말씀을 주셨는데, 뭐 청년 최고위원은 특수성이 있으니까 좀 뺀다 치더라도, 일반 최고위원에서는 장동혁 의원 빼고는 현역은 1개월 하신 분들이에요. 네, 네. 1개월. 그리고 그럼 사실 신입생 지금 오리엔테이션 중인 그래서 분들인 어떨 거거든요. 보면 난 최저위원 뽑나 생각하는 최저위원, 경우. 예, 최고가 예. 아니라 최저위원. 그 최고는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그리고 몸에도 김재현 전 의원 빼고는 사실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최고위원 위상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왜 이렇게까지 지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건가요? 아마도 그 지도 체제가 네. 단일 지도 체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최고위원 저도 해봤잖아요. 네, 그쵸, 제가 하셨죠. 최고 해봤지만은 요즘은 거수기 비슷한 노력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집단 지도 체제로 저는 집단 지도 체제가 맞다 보는 거죠. 다시 바뀌어야 된다고 보시는 집단 거예요? 지도 체제를 하게 되면은 예. 지금 그나마 조금 좀 명망 있는 분들 또 무기감 있는 분들이 네. 출마를 많이 할 수 있죠. 아. 그래서 지금 현재 당대표 1인 체제에서 네. 당이 운영되는 것은 굉장히 민주적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당 운영을 있어가지고. 네. 그거는 저는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집단 지도 체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네. 그것이 민주적인 정당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보는 거죠. 저도 이 상황은 조금 왜 이럴까라는 좀 생각을 좀 했었었는데, 그 선거의 달인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뭐 나경원 의원이 조금 어쨌든 안보 이슈를 이제 띄우면서 조금 분위기를 타는 것 같다라고까지도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PK, TK에서 또 나경원 의원이 조금 이렇게 좀 선방을 좀 하고 있다고 보세요. 지금 TK에서 최근에 나 후보께서 홍준표 시장도 만나고 그쵸. 이철우 지사도 만났잖아요. 네네. 그건 선점한 의미가 대단히 크다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에서 봤을 때 네. 좀 당심을 얻으려고 하는 노력이 다른 후보에 비해서는 좀 더 강하지 않은가. 예, 그런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는 PK, TK도 한동훈 후보가 앞서는 분위기인가요? 좀 정서적으로 봤을 때는 한 후보에 대한 어떤 지지세가 좀 강하다. 네. 근데 지금 상당히 좀 많이 나 후보가 따라잡고 있는 그런 있다.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아니, 나경원 후보 그 얘기 하셨잖아요. 국민의힘 상황에서는 원외 정치인이 당대표하는 건 조금 부적절하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건 말도 안 되나요? 예, 그 비대위원장 그럼 왜 원외를 시킵니까? 외부인사 비대위원장 많이 시키잖아요. 저 김종인 뭐 수도 없죠. 많았죠. 지금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지금 비대위원장도 현역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황우영. 지금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당대표 역할하고 거의 맞아요. 같아요. 예. 비대위원장은 원외를 시키면서 왜 그러면 또 이 당대표는 원외가 되면 안 됩니까? 그런 부분은 네. 저는 적절한 표현은 아니다. 적절한 표현은 아니다. 원내든 당원들과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뽑히는 사람은 그분이 이제 당대표 되는 건 너무나 당연지사지요. 제가 나경원 대표 잘못하면 지적하는 게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함께 이견 있는 건 좀 맞춰가면서 옳은 길로 가는 게 맞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약간 좌장 역할을 하시면서 이제 쓴소리도 좀 하시고 캠프 내 레드 팀 역할도 좀 하시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 뭐 제가 지금 뭐 우리 당이 네. 다 좋은 후보들이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네네. 그 후보들을 애써 깎아내리려고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아까 그 최고위원 러닝메이트 체제 별 그 의미 없다라고 사실 말씀을 좀 하셨는데, 그래도 어쨌든 가령 뭐 내가 이 사람과 함께 나갑니다 하면 뭐 가령 한동훈 후보를 믿는 사람이나 나경원 의원은 러닝메이트를 안 했으니까 그러면 원희룡 후보를 믿는 사람들은 같이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어쨌든 좀 긍정적 표를 저는 그렇게까지 안 간다고 그렇게 봅니다. 같이 안 갈 거라고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시잖아요. 네. 이름도 잘 몰라요. 아, 과거에는 최고위원 하면 이름 좀 예. 알려진 분들이 나오는데 네, 지금 네. 이름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계시거든요. 의원님도 잘 모르시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찍을지 아마 그것도 조금이라도 이름 들어본 사람을 찍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디에 소속돼 있는 것보다는 누구 개파라기보다는 아니 근데 예전에 저희가 전대할 때 오더 투표 하잖아요. 네네. 어, 그렇죠. 대표 누구 찍고 그렇죠. 최고위 누구. 제가 그 얘기 그게 말씀을 애둘러 드렸던 거거든요. 예, 그게 이제는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봅니다. 하면 안 되는데 안 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아마 네. 이제 지금 최고에 나온 분들은 워낙 인지도가 약하니까 네. 나는 누구의 이제 소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네. 그게 당원들한테 그렇게 안 먹힐 것 같아요. 안 먹힐 것 같다. 네. 당원들께서는 상당히 현명하게 네. 예, 판단하고 선택하지 않을까. 예. 자, 저희가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볼게요. 민주당은 뭐 지금 국민의 문제 전대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데 민주당은 뭐 이재명 대표 연임이 지금 유력한 상태예요. 이제 일단 사퇴까지는 하신 상태고 연임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딱 연임이다까지 이렇게 딱 방점을 찍은 건 아니지만 사실 뭐 연임으로 가는 수순인데 그러면서 이제 좀 약간 민주당 일극체제 이런 상황인데 민주당은 뿌리 깊게 잘 아시잖아요. 네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최근에 보세요? 민주당의 아버지로 네, 불리는 네. 분이 계시잖아요. 네. 예? 그게 맞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정말 타락했다 이러고 타락. 강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한테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얘기한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민주당에는 세 분의 대통령을 배출했어요. 네. 첫 번째 김대중 대통령, 네. 두 번째 노무현 대통령, 네. 또 세 번째 문재인 대통령입니까? 사실 민주당을 수권 정당으로 만들고 했던 분은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죠. 네. 근데 느닷없이 이 훌륭하신 세 분을 탁 제치고 이재명 그분을 민주당의 아버지다. 네. 그럼 민주당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정가가 몇 개 있어야 됩니까? 예? 그리고 최소한 또 뭐 각종 비리에 연루돼서 기소가 돼야 됩니까? 그 부끄럽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뭐 일극체제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북한의 유일사상 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그거는 정말 건강한 정당이 아니다. 그래서 전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과거의 그 민주당이 아니다. 네. 민주당 내에도 보면은 아주 좋은 인물들이 많을 텐데요. 보통 우리가 개딸이라고 하는 게 네. 보면은 원래 풀네임은 개혁의 딸이잖아요. 네. 그럼 전과자를 갖다가 이게 옹호하는 게 개혁입니까? 민주당 내에는 전과자 아니면 없습니까? 그죠? 민주당 내에도 깨끗하고 참신하고 또 아주 올곧고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분들을 안 키워줍니까? 저는요, 대한민국이 네. 전과가 많은 분이, 하자가 많은 분이 당대표 되고 대통령 되는 나라는 희망이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그래도 잘 이렇게 났으면 좋겠다. 진정한 개혁 정당으로 그도 났으면 좋겠다. 진정한 개혁 정당이라는 것은 전과자가 판치지 않는 그런 정당이지요. 네. 최근에 음주 운전했던 김호중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네, 가수. 트로트 가수. 네. 이분 얼마나 비난합니까? 네. 이분이 곧 국회에 올 것 같아요. 국회의원으로. 네? 이재명 그분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분 아닙니까? 네. 그분이 당대표 되고 대통령 후보가 되는 세상인데 김호중 그분을 왜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까? 그 모순이잖아요. 모순. 네. 우리 국민들이 반성해야 돼요. 정말 이 부분은 우리 국민들이 반성해야 됩니다. 네. 국회의원이나 네. 예? 훌륭한
정치인들은요 네. 모범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범이. 그 민주당이 좀 잘못 가고 있다. 민주당이 좀 제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지금 잘못하고 있잖아요. 좋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네. 아니, 정당의 가장 큰 목표는 뭡니까? 정권 창출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좀 좋은 분이 네. 나와서 정권을 서로 정권 창출에 서로 선의의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해요. 제가 아까 국민의힘 최고위 구성 약간 우려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민주당은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맥이 같이 되는데 친명 일색이에요. 네.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네. 나오고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그러니까 가령 내가 최고위원이 돼서 민주당을 위해서 뭘 하겠다가 아니라 나는 최고위원이 돼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하겠다라는 선언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하는 그리고 지적하는 이제 보도들이 네.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국민들이 네. 이런 부분에 따끔하게 채찍질을 가해야 됩니다. 최근에 국민들이 어떻게 채찍질을 가야 될까요? 상임위원회가 이제 열려가지고 네. 국회 법사위원회 열었잖아요. 네. 누굽니까? 그 정청래 상임위원, 법사위원장. 네, 그분이 법사위원장 자격이 있습니까? 저도 상임위원장을 한 사람입니다. 네. 제가 그 상임위원장 하면서 저는 원칙이 있었어요. 네. 내가 비록 소속된 정당의 위원장이지만 그 사회에 보는 것은 공정해 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발언권도 굉장히 공정했어요.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중립적으로. 그게 사회권을 가진 위원장의 자세고 태도여야 된다. 네. 국민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예? 초등학교의 학생회도 그렇게 운영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법사위원회 운영하는 거 보면요. 초등학교 학생회 회의 운영보다도 못하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법사위원장이 정청래 아닙니까? 네. 정인이나 참고인은 죄인이 아니잖아요. 피의자가 아닙니다. 그럼요. 그분들 보고 마음에 안 든다 이거 10분간 퇴장했다 와라. 그거는 학대입니다. 학대. 범죄 행위라고 범죄 행위. 그리고 또 박지원 있잖아요. 박지원 의원. 이분이 연세가 80이 넘은 분 아닙니까? 네. 이분은 또 한 수 더 떠요. 나간 사람들 발 하나 들고 손 들고 서 있으라. 박지원 이분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찬양했던 1호 아닙니까? 5.18 잘했다고 찬양했던 분이 박지원입니다. 근데 호남 사람들은 또 전두환을 찬양한 분을 또 찍어줘요? 그리고 어떻게 그 다 방송을 보는 네. 데서 그 한쪽 발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 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분들이 국회의원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자격이 없다 생각해요. 자격이 없다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그야말로 타의 모범이 돼야 되잖아요. 네. 말이나 발언 이런 걸 네. 상대방을 존중해 주면서 나 민주당 사람들 보면 정말 화가 나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강조하는 네. 인권. 네. 그 인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인권이라는 것은 인간을 존중하는 거 아니에요. 존엄성이잖아요. 네. 맞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너무도 마음이 아프고 네. 최상병 것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7월 22일 날 네. 최상병의 그 고귀한 정말 안타까운 생명을 앗아간 연결식이 있었던 날입니다. 네. 작년 7월 22일 시청자 여러분 꼭 보십시오. 7월 22일 날 최상병 연결식 때 네.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한 명도 안 갔어요. 그래요? 오영환인가 그분은 갔는데 그분은 새로운 미래당으로 탈당했어요. 맞아요. 지금 탈당했어요. 현재 민주당 소속은 한 명도 안 갔어요. 이재명 그 당대표도 안 가고요. 원내대표도 안 가고요. 정청래도 안 가고요. 정청래 의원도 안 가고요. 연결식도 안 간 분들이 어떻게 최상병을 막 추모한다. 그게 위선 아닙니까?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당대표, 원내대표 포함해서 12명이 갔습니다. 12명이. 연결식 때. 네. 예?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국민들께 겸손하고, 네. 그죠? 여야가 정말 머리를 맞대서 우리 국민의 삶을, 더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해주는 네. 게 저는 정치의 영역이라 생각하는데, 22대 국회에
지금 정치는 네. 실종됐다. 벌써 지금 시작인데 벌써 실종이 됐어요. 그럼 그래서, 어떡하나요? 그래서 이걸 복원시켜내야 됩니다. 아. 복원시켜내려면 이걸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면 국민들이거든요. 국민들이 네 편, 내 편, 빨간 당, 파란 당 구분하지 마시고 네. 정말 잘못된 건 잘못됐다 지적을 하셔야 네. 된다. 조경태 조금 이야기하잖아요. 나경원 후보를 내가 도와줄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지만 잘못된 건 잘못됐다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저는 국민들께서 네. 회초리를 들 때는 들어야 된다. 우리 편이니까 잘못해도 용서되고 상대는 못하면 모질게 매질하는 것은 네. 그거는 정말 우리 통합을 저해시키는 요인이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국민들께서 네. 좀 눈을 푸르 뜨시고 네네. 우리 국회가 잘못 가거나 네네. 우리 정치인들이 잘못하면은 네. 언제든지 좀 매서운 네. 좀 질책을 네네. 회초리를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2대 국회가 지금 출발도 하기 전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해결책은 국민의 손에 있다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 나는 정치인이다 공식 질문 드릴게요. 네. 육선의 조경태 의원님이 생각하는 정치란? 저는 노자의 말씀을 좀 빗대서 말씀드리면요. 소박한 정치가 네. 세상을 숨을 쉬게 하고 소박한 정치가 세상을 바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만 더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정치라는 것은 우리 일상이 돼야 되고 정치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삶이 더 행복해지고 또 우리 국민들이 더 잘 사는 네. 그런 행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치가 그런 밑거름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칼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도구가 있는데 요리사가 칼을 들면 아주 훌륭한 요리를 만들어냈죠. 네. 그런데 이 칼을 강도가 가게 되면 흉기가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이 임무가 네. 부디 네. 전자해야 된다. 후자가 돼서는 안 되지요. 네, 네. 그래서 그 권력을 네. 국민을 위해서 네. 설 수 있는 그런 정치로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네. 역시 육선 관록이 묻어나는 말씀이신데요. 자, 오늘 긴 시간 좋은 말씀 주셨는데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